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수험생이라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아무래도 암기하는 것인데요. 이해가 잘 되면 공부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배운 것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가 가장 귀찮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암기하고 그것을 인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암기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잘 정리된 자료를 읽거나 듣기만 하다가 시험을 망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암기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영역입니다. 이 힘든 암기를 어떻게 하면 더 기억이 잘 되고 시험 당일날 인출이 잘 되는지 내가 아까 교육학의 관점에서 상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들 잘 아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죠. 우리가 암기, 기억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장기 기억에 해당합니다. 이 장기 기억은 변형계의 해마라는 곳에서 처리하는데요. 단기 기억으로 들어온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지 결정하는 곳이죠. 해마는 뇌 속 깊이 있는 변형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충동성과 욕구를 언급하면서 변형계를 함께 얘기했었는데요. 변형계는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해마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격을 느낀 사건이나 정보는 아주 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는 감정이 기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감정과 기억은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과 기억에 관련된 일화로 과거 중세 유럽 귀족들은 가족 회의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요. 그때 평민의 아이를 회의 장소로 데려와 모든 회의 장면을 보고 듣게 하고 나서는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힘이 빠져 죽어갈 때 구해줬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아이는 그날에 있었던 모든 회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이유였죠. 이만큼 감정과 기억은 깊은 관련이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우리가 뇌를 속여서라도 내가 외워야 할 정보를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외울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될 것이고 시험에도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뇌가 정보를 중요하다고 인지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내용을 자주 인출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선생님들과 강사님들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수험생들도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이해한 부분을 다시 인출하는 것은 아주 괴로워합니다. 인출을 시도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주눅들고 아무래도 상심이 크니까요. 하지만 꼭 외워야 할 내용이라면 반드시 인출하는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도가 중요하지 내용을 잘 떠올리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을 좋아해서 외웠거나 못 외웠거나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길 원하지만 우리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외웠는지 다시 확인하는 노력을 한다면 뇌는 그 순간적으로 이 정보가 중요한가 라고 인지하게 되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인출을 시도하면 이 정보는 나에게 중요한 정보구나 하며 다시 인지하게 되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가림판을 사용해서 외운 단어를 확인한다거나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단원이나 개념의 이름을 써가면서 나머지 내용을 인출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출을 시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출을 자주 시도해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을 보면 정말 암기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과연 왜 그럴까요? 진짜 타고난 지능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뛰어난 암기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소수이며 그분들은 이미 영재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죠. 즉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평범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기억력의 차이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바로 배경 지식과 어휘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학습과 기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선 크다, 작다의 개념을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하듯이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과 어휘력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암기하고 기억하는데 드는 노력의 양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진에 해달이란 동물을 인출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많다면 다양한 단서를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출 단서가 너무 간단하다면 오솔이란 단서만을 통해서 인출이 가능하겠죠. 오솔이란 단서가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 해달은 절대 인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사진처럼 인출 단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라면 오소리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포유류, 민물수달, 북태평양이란 단서를 통해서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교육학에선 인출 단서, 인출 연결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출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다양한 인출 연결점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암기와 인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외울 내용이 내가 중요하게 인지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려면 괴롭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인출을 하려는 시도가 필요했고요. 인출이 잘 안되어도 그 시도를 자주 한다면 뇌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여길 것이고 이후에 그 내용이 더 암기가 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출하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억이 잘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과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이처럼 단순히 암기법만 안다고 해서 암기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충격적이면서 바로 기억되는 암기법도 없고요. 괴롭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인출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이 이 기억은 잘 되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도 그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 중에서도 가장 힘든 영역은 내가 얼만큼 아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인출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뇌를 속이기 위함이고 우리 뇌를 잘 컨트롤한다면 준비하는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뇌는 아주 대단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싸오였습니다.